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백서, 이것이 100세 건강 채소리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는 균이 잘 번식하고 음식이 상하기 쉽죠.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후에 구토나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경험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여름철 식중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식중독 요즘에 참 많이 발생하는데 네네. 식중독이 뭐죠? 네, 일단 식중독은 식중독 균에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었을 때 또는 음식물 자체에 독소가 포함된 물질을 먹어서 생기는 발생되는 질환들을 통칭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네. 흔히 장염과 식중독 네. 이 두 가지를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장염이란 말 자체는 소장이나 대장 이런 장들의 염증이 생긴 상태를 통칭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장염은 대부분 음식 섭취에서 생기기 때문에 식중독과 이제 유사한 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장염은 장염증이 생긴 상태를 통칭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의해서 이런 또는 음식물에 의한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만을 식중독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사실 먹는 음식물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합니다.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가장 흔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는 포도상 구균이나 대장균,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시겔라균들이 대표적인 균들이 되겠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일단 가장 흔한 음식으로는 대부분 이제 상한 통조림이라거나 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 부패된 음식이 되겠죠. 네. 이런 생선회 좀 상한 거라거나 굴 상한 거라거나 이런 좀 상한 음식에 의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식중독은 대부분 음식이 좀 부패되었거나 좀 청결하지 못할 때 균들이 들어가서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이 이렇게 침투했다가 그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흔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보통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같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이러스들인데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요즘에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위생관념이 좀 발달하고 이제 주방이나 또는 식당에서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이제 청결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균성 식중독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성 식중독 이런 청결하게 유지했을 때 바이러스 식중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즘에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심심찮게 이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직도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 아직은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식중독의 증상을 보면요. 사실 장염이랑 좀 비슷해서 아까도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식중독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네네. 할 수 있을까요? 식중독은 일단은 의심되는 음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음식물이 있어야 장염과 구분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오염된 음식, 의심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대부분 3일, 한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발열 이런 증상들이 동반됐을 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식중독의 치료는 일반적인 장염과 치료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이제 식중독 균에 따라서 이제 염증 치료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뭐 특수한 독소,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버섯독이라든지 뭐 보고독이라 이런 특수한 독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세균성 식중독에 의한 치료는 대부분 수액 공급 그리고 설사에 의해서 체내의 수분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탈수가 되게 되면은 장에 염증도 쉽게 낫지 않고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혈변이나 발열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거는 의사의 판단하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식중독과 관련된 속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비 오는 날 생선회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맞나요? 네네. 이것은 네. 뭐 일부는 맞기도 하고요.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비 오는 날에 이제 생선회를 먹게 되면은 상식적으로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제 양식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제 자연회들이 많았었고 네. 또 이제 운송 시스템 또는 냉장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선회를 나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쉽게 부패가 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비가 오면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싱싱한 회를 못 구워올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습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세균이 더 잘 자랄 그렇겠죠.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회를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나 맞는 말이고요.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제 습도에 따라서 세균의 부표율이 증가되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설사엔 지사제와 금식이 정답이다. 맞나요? 네, 자, 이 말도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일단 지사제와 금식이 기본적인 치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식중독 증상이 이제 구토 또는 이제 설사는 이제 몸에 나쁜 독소를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몸에 나쁜 그런 물질들을 토하거나 설사를 통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몸의 자체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막는 것은 오히려 몸의 독소 배출을 막아서 네. 궁극적으로는 몸에 더 위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 장염에 도움이 되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금식을 하는 경우는 이제 장염 증상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 점막이 손상되고 또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장염이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식이 필요한 경우니까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렇지 않고 경미한 경우라면은 물을 안 먹고 그냥 굶게 되면은 몸에 수분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당에 포함된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물들이 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셔주는 게 좀 도움이 되겠고요. 설사가 좀 줄어들면은 미음이나 쌀죽 이런 좀 기름기가 적은 음식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생 청결입니다. 네.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물은 반드시 여름철에는 끓여 먹어야 되고 또 음식물은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고기랑 생선을 조리하게 될 때 주로 사용하는 칼과 도마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섞으면 안 되고요. 네. 잘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섞이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뒀다가 또 다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먹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잘 끓이거나 재가열을 해서 식중균들이 자라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리된 음식하고 조리지 않은 음식을 섞어서 같은 용기에 넣거나 하면 같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성심병원 내과 전문의 이영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백세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